안녕하세요. 아이위드 터치 유튜브 강사 김정은입니다. 오늘의 교육 주제는요. 엠보의 활용 방법. 저번에도 제가 이 디테일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엠보의 활용 방법을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저도 많이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초보분들께서 쓰는 방법을 좀 더 이해력 있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서 오늘 리뷰를 해봅니다.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엠보 되겠죠. 그리고 엠보 칼, 그리고 손, 그죠? 가지고 있는 도구를 활용한 손의 테크닉을 묘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도구 탓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나한테 맞는 도구를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니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진짜 좁은 09P부터 20P 이상까지 정말 좁은 핀부터 넓은 엠보 칼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고, 그리고 피부에 따라서도 활용도가 굉장히 많지만 저는 엠보가 활용하는 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핀수, 니들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니들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09P부터 20P 이상까지의 포괄적인 니들들이 많죠. 근데 이 중에서 너무 좁아도 사용하기 힘들고 너무 넓어도 사용하기 힘들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이 중간선에서 보통 14P부터 18P까지 활용도가 가장 많이 쓰이더란 얘기죠. 지금 대부분 원장님들이 활용하고 있는 니들이 보통 이 정도 선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중에서도 남자, 여자를 나누어 어떤 니들을 써야 됩니까? 또는 사선, U자의 형태에서 어떤 니들을 쓰냐, 이게 서로가 갈려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통상적인 거겠죠. 보통 남자들은 조금 더 넓은 17이나 18이나 어떤 분들은 20P 이상의 니들도 쓰죠. 근데 여자분들은 14P부터 16P, 조금 넓게 쓰시는 분들은 18P 이렇게 쓰겠죠. 100%로 나누자면 100%에서 남자한테 맞는 나에게 맞는 니들을 고르자면 이 중에서 거의 40% 이상 활용을 거의 다 할 수 있는 거고, 여자에서 100%를 나누었을 때 100%에서 한 진짜 40, 50% 정도는 반 이상은 여자한테 써도 상관이 없는 니들입니다. 근데 니들 탓하지 말라는 소리가 바로 여기에서 다 그죠? 뾰록 났죠. 니들이 넓고 좁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테크닉이냐에 따라서 니들의 개수의 피는 별로 어렵고 쉬움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 니들은 라운딩에 있어서 좀 더 편리하거나 필요로 하는 니들을 선택하는 거에 중점을 두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선 U자에 대한 것도 활용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U자를 쓰니까 너무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U자가 저한테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사선은 뭔가 돌아가는 뭔가 느낌이 자꾸 삑사리 같은 느낌이 나서 사용하기 힘듭니다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초보 엠보를 하시는 분들의 말씀들이세요. 장단점이 있지만 이 두 개 니들 또한 쓰임에 있어서의 장단점이지 원장님들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라고 설명하기는 모호합니다. 그럼 저는 어떤 걸 많이 쓰냐? 저는 사선을 많이 씁니다. 이유는 예전에 U자가 없는 시절부터 사선을 쭉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에 있기 때문에. 이유는 딱 그것뿐입니다. 요즘에 U자를 또 써봐도 꽤 좋은 또 라운딩이 나옴으로 인해서 앞조절만 잘하면 정말 컬은 훨씬 더 자유롭고 다양하고 풍부한 컬을 또 연출할 수 있는 게 또 U자이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또 이 습관이라는 게 사선을 썼던 사람들은 뭔가 안정이 되는 느낌이 또 사선에서 오기 때문에 사선 니들을 또 쓰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니들에 있어서의 엠보의 궁금증은 풀렸습니다. 대부분 초보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가 뭘 써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요거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 엠보에 있어서 또 도구. 자, 우리가 도구 탓, 그죠? 그럼 두 번째는 엠보 대입니다. 자, 엠보대. 니들은 뭐 회사마다 뭐 종류가 다양하게 있고, 뭐 중국산, 뭐 또 미국산, 뭐 어느 나라산 이게 다양하게 많은데, 조금 괜찮다 하는 니들도 있기도 하고, 또 이거는 뭐 한번 쓰면 공판에 한번 쓰면 다 찌그러져서 버려야겠다, 연습용으로 써야겠다 이런 니들도 있기는 해요. 그거는 당연히 어떤 물건에 있어서는 좋고 나쁨은 조금 더 낫고 좀 더 좋다, 이거는 이제 시시비비 가려질 수가 있지만 엠보대 같은 경우는 계속 내가 소모품이 아니라 써야 됩니다. 이건 영구적인데 또 뭐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 반영구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자면, 나에게 오랫동안 손에 익을 수 있는 엠보대가 가장 내가 편안한 나의 옷, 내가 옷을 어떤 걸 입느냐, 그 옷이 안 입던 옷을 입게 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내 손에 착 감겨서 그립감이 편안해야 고객에 있어서의 시술도 자신감이 있기 마련이죠. 근데 엠보드는 가장 중요합니다. 니들이야 받고 끼우면 되지만 엠보드는 계속 끼운 거 버리고 또 끼워 써야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너무 무거운 거, 이거 쓰다 보니까 손목이 아파. 손가락이 너무 무거워서 어느 순간에 승모근에 힘이 너무 많이 가고 팔에 나도 모르게 막 어깨가 한쪽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뭔가 무게감을 어느 순간부터 이게 무게감이 안 느껴지고 나도 모르게 팔이 올라가고 막 힘들어지고 헉헉대는 그런 엠보되면은 쓰면 안 되겠죠. 반대로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벼우면 이걸 엠보를 끼워서 어느 정도의 압을 줘서 지탱을 해 나가면서 중심점을 좀 맞춰주는 그런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가벼워서 뭘 그냥 붙들고 그림 그리는 것 같은, 붓보다 더 가벼우면 더 문제겠죠. 너무 가벼우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미끌립니다. 미끌리는 소재. 뭐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려고 아주 반짝반짝한, 아주 광이 잘 나있는 그런 매끈한 소재의 엠보데를 샀습니다. 기초 하시는 분들은 특히 잘 모르죠. 뭐 반짝반짝하고 예쁘면 아주 좋죠. 그죠? 근데 그런 엠보데를 쓰게 되면 일단 무엇보다 손에 있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손에 땀을 지게 하기도 하죠. 뭐 고무 장갑을 끼기도 하지만 고무 장갑 끼고 엠보를 그 고무판에다가 연습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평소에 라운딩을 돌리면서 나의 이 엠보대의 두께에 맞게끔, 어떤 건 파이가 5파이도 있을 거고 6파이도 있을 거고 4파이도 있을 거고 다양한 엠보대의 두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두께에 내가 라운딩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건데, 내가 내 손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도 일이지만 엠보대에 있어서 내 손이 익숙해지는 것 또한 무시 못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를 땀을 흘려가면서 미끄덩미끄덩한 걸 닦아가면서 하는 건 또 아니죠. 그래서 미끌리는 소재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쓰다 보면 클램프가 어디냐면 이 부분이 클램프입니다. 이 클램프가 헐렁헐렁해요. 쓰다 보면은 막 이게 얘가 막 꽉 잡지를 못하고 늘어나서 버려야 됩니다. 근데 얼마 쓰지도 않았어. 예,
너무 난 지금 초보기 때문에 너무 다른 건 머신기 이런 거는 굉장히 비싸게 몇 대를 사십니다. 근데 엠보대는 귀하게 좋은 걸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심지어 잘 팔지도 않죠. 거의 다 중국산. 뭐 중국산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싸게 매입되는 물건들이 시중에 푸는 거겠죠. 네, 뭐 저야 제 자랑이지만 저는 엠보대를 직접 클램프든 대든 모든 걸 다 천연 나무로 깎아 만들고 안쪽에 휘지 말라고 동판을 안쪽으로 대고 클램프 또한 고급 소재로 백금 도금을 한 소재라서 100년을 써도 뒤틀리거나 흔들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쓰려고 만든 겁니다, 사실. 그리고 땀이 흘려져도 나무가 흡수하기 때문에 미끌려지지가 않습니다. 막 비 오듯이 손에서 땀 나지는 않잖아요. 그 정도 되면 이것도 미끌리겠죠. 그죠? 근데 흡수가 되면서 라운딩 그리고 파이 자체가 그냥 동양인 여성 손에 그립감이 딱 맞게 만들어진 엠보데입니다. 제가 엠보데를 많이 사십시오 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중에 그런 좋은 엠보데가 있다면 정말 나만의 엠보데를 찾으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왜냐면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엠보데가 뭐 하나에서 2개 정도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엠보는 또한 이런 도구도 중요하지만 제일 큰 도구는 손이겠죠. 손을 장착해서 써야 되는, 자, 이건 도구고 장착해서 써야 되는 대는 내 손이기 때문에 결국 좋은 도구, 좋은 니들, 그 다음에 받쳐서 쓰게 되는 자유로운 도구는 바로 손이 되겠죠. 자, 이제 이때부터 난 다 준비됐는데 왜 엠보가 라운딩이 안 될까요? 그죠? 첫 번째 연습하는 것부터 먼저 얘기를 좀 드린 다음에 잡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니들을 고무판 한 장을 다 쓸 때까지, 한 판 다 쓸 때까지 니들 안 갈아요. 이걸 한 번도 안 갈아. 니들을 안 갈아요. 니들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최대 이 2쌍, 그죠? 2쌍 정도, 눈썹 2쌍 정도의 한 니들을 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욕심상은 한 쌍에 한 니들만 쓰세요 막 이러고 싶거든요. 고무판이 피부보다 억세겠어요? 아니면 피부가 억세겠어요? 그죠? 니들도 마모를 하거든요. 우리가 뭐 칼도 잘 들게 하려면 그죠? 그 야스리질을 하나요? 그 약간 갈아서 써야 되잖아요. 마모 시켜서 써야 되잖아요. 예리하게. 그 하물며 고무판에 그었는데 니들이 마모가 됐는데 두 번째 거는 당연히 압이 더 들어가겠죠. 그러면 내가 압 조절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고무판에서부터 해석을 못 해내고 가면 나중에 피부에서는 더 못해요.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초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초보가 고무판을 망치는 거는 내 고무판을 내가 망치니까 내 맘대로겠지만 피부를 망치는 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 무조건 이 한 판을 고무판을 다 쓴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짓입니다. 라인을 이쁘게 하고 균형 잡히고 다 좋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하지만 엠보의 실질적인 공부를 위해서는 니들이 잘 먹히는, 잘 들어가는, 절단력이 가장 좋을 때, 좋은 상태에서,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압 조절의 방법입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연습하실 때 여러 가지 도구의 활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그 마스킹 테이프용인데, 이거는 이제 그 의료에 쓰이는, 그죠? 피부가 다쳤을 때 마스킹 테이프가 아니고요. 더 얇고 비침이 있어서 오히려 이게 더 나아서 제가 오늘 이걸 준비했습니다. 약국 가면 다 팔죠? 이런 거 다 보셨죠? 그죠? 다쳤을 때 또 이렇게 손에 감는 이제 그런 용으로 쓰는, 네. 이런 것도 활용을 할 겁니다. 이제 깊이 조절이나 이런 걸 고무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종이도 할 수 있고, 이런 A4 용지, A4는 좀 두껍죠. 그죠? 네, 두꺼운 편입니다. 그죠? 이 정도 두께. 그리고 얇은 이 원장님들은 또 기름 종이도 쓰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도 두꺼운 게 있습니다. 그게 너무 두껍거든요. 마스킹 테이프를 두께를 뚫을 정도면은 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얇은, 또 약국 가면 있는 이런 마스킹 용의 테이프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에 있어서 사용을 하면서 실전 데모 연습을 준비해 보시는 것이 나의 독학에 있어서 가장 빠른 엠보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니들도 끼웠고 그 다음에 엠보대 준비되었고, 이걸 어떻게 내 손에 장착하느냐. 저는 그 많은 엠보에 라운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새끼를 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끔 새끼를 돌려서 콤파스처럼 돌리시는데, 제가 이렇게 몇 번 연습을 해봐도요, 이거는 일정한 새끼 손가락과 이 중지와 이 세 가지 손가락이 똑같은, 정말 그 콤파스의 역할로 길이가 똑같으면 정말 괜찮아요. 깊이 조절 라운딩 이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혹시 기억나세요? 그 엠보대 중에서 콤파스처럼 생겨있는 엠보대가 있었어요. 네, 저는 그 엠보대를 보면서 참 기발한 아이디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맞지 않는 게 뭐냐면, 그건 정말 앞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일시적이고 정말 신기하다 이 정도지, 그걸 가지고 완성도 있게 뭔가를 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앞에서부터 끝에까지 라운딩을 돌릴 때 처음에 들어가는 깊이랑 끝 들어가는 느낌이, 그죠? 살짝 펼쳐지면서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똑같은 힘으로 돌리고 탁 놔야 되는 그죠? 그냥 정말 콤파스처럼 돌려야 되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방법이기는 하나, 콤파스의 원리는 손에는 맞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결의 형태를 표현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쓰실 때 저는 새끼를 최대한 받쳐주는 용도로는 쓰나, 새끼손가락은 전체적인 균형감에 있어서의 흔들리는, 왜 동물들이 꼬리를 가지고 몸의 균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얼굴이지만, 보고 판단은 머리에서 하는 거지만 표현력은 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머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손에서 표현이 안 되면 굉장히 답답할 노릇이죠. 그걸 연습을 해 나가는 게 또 이 엠보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수지나 머신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표현력이 풍부해야 될 엠보는 특히나 더. 그때 새끼는 꼬리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동물에 있어서 꼬리처럼 균형감을 만들어주는, 균형감 형성을 해주는 손가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꼬리다. 흔들리지 않게 꼬리가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꼬리가 조금 더 힘을 받쳐줄 수 있게 네 번째 손가락이 힘을 주어 좀 더 강하게 받쳐주는 주춧돌 역할을 하는 것이 네 번째 손가락입니다. 다 쓰임새가 있어요.
그죠? 이 5개의 손가락이 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또 안 되는 손가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가운데 중지가 가장 중요한 손인데, 이 중지가 바로 클램프를 받쳐서 라운딩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손가락입니다. 자, 옆에서 봤을 때 바닥이고 마음대로 라운딩이 굴려지는 면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 안에서 다 끝나죠, 거의. 자, 이렇게까지 중간까지 안 가죠, 엠보 할 때. 그죠? 이 한마디에서 이 클램프가 안에서 돌아가면서 라운딩 되겠죠. 자, 그런 다음, 그러면 얘는 멍청하게 가만히 있냐? 아닙니다. 그죠? 잘 보십시오. 대가 흔들리지 않게 받쳐줍니다. 각각 하나의 손가락이 다 그 역할을, 제 역할을 하고 있죠. 받쳐줍니다. 얘가 없으면 또 안 되겠죠. 없으면, 그죠? 이렇게 떨어져 버리겠죠. 힘들겠죠. 못 돌리겠죠. 그죠? 근데 이 손가락은 첫 번째, 두 번째 마디가 아니라 세 번째 끝자락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에 있어서 전체 손가락에 있어서 방향 조절은 그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 바로 대장 손톱입니다. 이 손가락. 그죠? 엄지 손가락이 바로 전체 방향을, 키를 가지고 있는 손톱입니다. 배로 따지자면 정말 키를 쥐고서 방향을 설정하는 거겠죠. 어디로 가야 된다? 돌려. 어디로 가야 된다? 돌려. 돌리겠죠. 묵묵하게 받쳐주는 손가락. 그리고 정말 바탕이 되어주고 굴릴 수 있는 면적이 되어주는, 흔들리지 않게 꼬리의 역할을 해주는, 그리고 그 꼬리를 잘 받쳐주고 있는 네 번째 손가락. 자, 하나하나의 손가락이, 5손가락이 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굴릴 때 굳이 이 손가락이 없어도 굴려집니다. 왜냐면, 자, 봐봐요. 그렇지만 이게 있으면 또 안정감은 있겠죠? 어차피 이 두 번째 손가락은 펴나 좁히나 여기서 받쳐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자, 이렇게 되겠죠. 굴리면서 방향을 만들어주면서 오른쪽, 왼쪽 돌아가겠죠. 보이나요? 그죠? 돌리면서 라운딩 하겠죠. 근데 돌리는 게 너무 빠르면 당연히 삑살이 나겠죠. 돌리는 면과 면적이 닿는 면이 물레방아 이 맞추듯이 돌아가는 거겠죠. 딱딱딱딱딱, 딱딱딱딱딱. 그죠? 너무 빨리 돌아가도 삑살이 나겠죠. 딱 맞아 떨어져야지 라인이 그만큼 편하겠죠. 보기에도 자연스러워 보이고. 처음에는 엠보데를 사용하는 방법의 원리부터 먼저 깨치는 것이 초보 엠보 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이런 거 약국 가면 많이 판다고 그랬죠. 그냥 이게 고무판이나 아니면 우리 기저귀 반영구 교재 있죠. 자, 그런 데다 결에다가 탁 붙여놓으면 어때요? 다 비치죠? 하나 붙였는데 다 비쳐요. 그죠? 근데 또 하나를 더 붙입니다. 자, 하나 더 붙일 때 조금 접착력을 없애세요. 자, 그죠? 약간 자, 표피, 진피다 생각하시고 접착력을 약간 없애서 2개를 붙입니다. 그냥 손으로도 찢어지는 정도의 얄쌍. 그죠? 자, 이런 다음 양쪽의 힘 조절을
테스트하기에는 참 좋은 소재입니다. 자, 한쪽에 니드를 대고 연습을 합니다. 한 컬에 한 색소. 이게 색은 그렇게 잘 들어가진 않아요. 듬뿍 묻혀야 들어가는데 뭐 그냥 내가 나의 테스트를 하기에는 나쁘지 않죠. 그냥 뭔가 피부가 마취가 참 잘 된 것 같아. 이런 피부의 느낌에서 오는 그립감?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습하시기 가장 좋으실 겁니다. 저 했어요. 그죠? 또 다른 쪽 반대. 자, 여기도 똑같아요. 라운딩 돌아가는데 보시면 엄지, 중지, 그죠? 똑같은 원리죠? 근데 반대로 돌리는 거니까 아무래도 한쪽으로만 연습하시면 이질감이 생길 수 있겠죠. 연습하실 때는 양쪽을 같이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색이 많이 묻혀지기도 하고 좀 적게 묻혀지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양쪽에 2장을 덧붙인 테이핑을 떼어봅니다. 떼어서 한쪽 하나만 떼어야 됩니다. 이때 2개가 엉겨 붙어 가지고 잘 안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 혼자 연습하기에는 이렇게 억지로 떼어서 쭉 떨어뜨려 봅니다. 자, 이게 위 겁니다. 그죠? 위쪽 거는 찢어 이렇게 늘려 보면은 벌어지는 정도면 앞 조절 잘한 거야. 그 양쪽 다 해봅니다. 비슷하게 압이 들어갔네? 그럼 이건 잘한 거예요. 근데 한쪽만 유독 띄자마자 띄는 순간부터 벌어져 버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양쪽이 압이 잘못된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밑에 걸 뜯어봅니다. 자, 밑에 거 뜯어봅니다. 자, 밑에 거 뜯어서 힘주어 벌려도 안 뜯어지면 잘한 겁니다. 자, 밑에는 진피겠죠? 힘주어 벌려도 안 떨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죠? 떨어지지 않죠. 이건 압을 굉장히 잘 주어서 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원장님들이 풍부하게 라운딩 연습, 그리고 압 조절, 엠보 대 잡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각각 신경 쓰셔서 이 모든 게 엠보 라인 하나만 너무 이쁘게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골고루 압을 넣을 수 있고 예쁜 완성도 깊은 라운딩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연습하시는 것이 초보 이제 엠보 하시는 분들에게는 두고두고 앞으로 나도 모르게 그 스스로가 각인되어 있는 엠보를 하실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오늘 원장님들에게 좀 정말 좀 강하게 어필될 수 있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먼저 오늘 손에 있어서 그리고 엠보를 쓰실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소재로 먼저 리뷰해 봤습니다. 오늘은 짧게 이렇게 먼저 팩트적인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좀 더 깊게 생각해보고 필요한 게 뭔지 발견이 된다면 또 그때그때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